당연히 보고 싶죠. 생각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근데 그 마음 하나만 믿고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확히 그때처럼 끝나요. 여러분, 지금 간절한 건 맞지만 그건 준비된 재회가 아니라 감정에 기대는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자신 없으시다면 진짜 재회는 조금 더 미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재회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재회설계 전문가 연프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사랑해요. 지금도 너무 그립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감정이 충분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준비입니다. 오늘은 재회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결국 다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그 재회는 추억 여행이지 미래 설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놓아주세요. 아직도 그때 그 말이 잊히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왜 나한테 그랬을까? 과거를 놓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시 만나도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예요. 다이어트는 귀찮고 꾸미기는 싫고 상대는 그걸 보고 느낍니다. 쟤 예전 그대로구나. 그리고 마음속도 그대로예요. 그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나? 그때는 내가 더 힘들었어. 이렇게 과거의 말과 상처를 곱씹고 있다면 그건 과거를 반복하자는 선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재회는 같은 이름의 사람을 다른 감정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끝나요. 두 번째, 상대를 놓아주세요. 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왜 나를 안 봐주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자라는 불안과 결핍이 만드는 감정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안 돼. 이런 생각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간절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재회는 의존이 아니라 자립 이후의 만남이어야 해요. 진짜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회복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게 진짜 재회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그게 가장 건강한 출발선이 되는 거죠. 억지로 쥐고 있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쥔 손을 피면서 놓아줄 줄 알아야 다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잘못을 놓아주세요. 여기에서 잘못을 놓아준다는 거는 그냥 잘못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을 다 만들어 놓음으로써 잘못을 놓는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못을 해결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시작할 때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나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아직 여러분들은 이별의 핵심 원인을 직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를 모른 채 재회하게 되면 당연히 감정이 앞서고 과거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겠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싸움을 반복할 거고 결국 상대방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크게 많은 분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문제 상황들을 제가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 탓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사람이 변했어. 걔가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여러분은 아직 나와 상대방의 문제를 상대방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승부의 태도예요. 누가 잘했냐, 누가 더 상처받았냐, 혹은 이기는 쪽이 뭔가를 얻는 게임처럼요. 하지만 사랑은 맞고 틀림의 싸움이 되는 순간부터 멈추게 됩니다. 재회는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함께 찾아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그걸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상태인가요?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무너진 상태로 재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나의 감정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제 감정을 감당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만나는 순간부터 불안하고 의심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오히려 그 사랑을 불안과 의심으로 갉아먹게 되죠. 진짜 재회는 내가 나답게 설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상대를 붙잡아야 겨우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감정으로 다시 마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재회는 관계가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재회 실패의 요인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깊이 점검해 보셔도 90% 이상의 문제는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재회는 다시 보고 싶다는 감정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진짜 재회는 새로운 나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를 놓을 수 있는가, 상대를 놓을 수 있는가, 나의 문제를 놓을 수 있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재회는 다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시작하는 재회는 결국 더 깊은 외로움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는 연프로의 무료 재회 상담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계셨다면 지금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나눠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재회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저희는 그 설계를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프로였습니다.